네, 자, 시작합시다, 이제. 지금은 일단 에러가 안 나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은 녹화가 잘 돼야 되는데, 뭐 조금 전에도 학생이 갑자기 배가 아파서 수업을 못 듣겠다고 그러는데, 녹화가 돼야죠. 자, 지난 시간 리뷰를 좀 하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제가 큰 실수를 했더라고요. 준비하면서, 잠깐 이게 이렇게 안 될 텐데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사고를 쳤어요. 이 벤 다이어그램 생각납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Continuous Time Fourier 시리즈를 얘기하면서 교과서에 두 가지 이제 sufficient condition이 있었잖아요. 뭐 하기 위한? Fourier 시리즈가 존재해서 well behave 하기 위한 sufficient condition.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square integrable 한 거였어요. 또 하나는 absolutely integrable 하면서 세 가지 조건, 디리클레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었죠. 예, 그러면서 제가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에 스퀘어 인티그러블한 시그널들, 피리어딕 시그널이에요. 들의 집합이 있고 여기에 absolutely integrable 한 게 있다고 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이거 잊어버리세요. 순서를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absolutely integrable 한 integrable 한 periodic 펑션들 한 주기 동안의 absolute 이 periodic with period t예요. 예. 그럼 0에서 t까지 이제 적분하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absolutely integrable한 펑션들의 집합, periodic 시그널들의 집합이 여기 있고 square integrable한 periodic 시그널들의 집합이 여기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포함 관계가 있어요. 실제로 1, 2뿐만 아니라 여기 1, 그러니까 p 값이 1 이상이고 무한대 미만인 것들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부터 해서 요 1, 2 사이에도 뭐 p는 리얼이니까 뭐 1. 루트 2 L 루트 2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절대값 취한 다음에 1승했을 때 적분이 존재하는 것. 이거는 제곱했을 때 절대값 씌운 다음에 제곱해서 적분이 존재하는 것. 이러니까 여기 어떤 1과 2 사이에 어떤 p 값이 있어서 p가 만약 1과 2 사이에 있다면 여기 p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뭐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뭐라고요? 관심 있는 것은 요 L1 펑션, 즉 absolute integrable 하면서 디리클레이 3 컨디션을 만족하는 거니까 또 저 안에 있는 작은 집합이죠. 잠깐만요. 컨트롤 Z를 눌러서 지금 화면 잘 공유되고 있습니까? 뭔가 또 이상해요. 큰일이에요. 불안해 죽겠어요. 자, 여기 하고 있었죠. 네, 컨트롤 Z가 먹는군요. 오케이. 네.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absolute integral하면서 디리클레이 3 컨디션을 만족하는 것을 요 shaded area라고 해보겠어요. 그러면 여기 그림에도 나타나지만 안타깝게도 스퀘어 인티그러블한 펑션과 뭐 포함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교집합은 있을 수 있는데 뭐 shaded area가 L2에 포함된다거나 L2가 이걸 포함한다거나 이렇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완전히 잘못 그렸어요. 네. 물론 요 안에 여기도 교집합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L1이면서 L2면서 디리클레 컨디션까지 만족하는 것. 어떤 게 있어요? periodic square wave, periodic triangular wave 이런 거죠. 그런 거면은 이제 좋은 프로퍼티가 만족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오랜만에 여러분한테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제가 푸리에 어널리시스 관련된 책을 막 한때 사모았다고 했잖아요. 예,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예, 하여튼 어쨌거나 여기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해요. 자, 그럼 이제 렉처 노트 7 지난번에 조금 들어갔지만 오늘 렉처부터 다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후리의 시리즈를 discrete time과 continuous time에 대해서 배웠어요. periodic signal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이게 다 리니어 시스템의 아이겐 밸류, 아이겐 펑션과 관련된 그 스토리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뭘 원했냐면은 우리는 LTI 시스템을 다루지만 LTI 시스템도 리니어 시스템이니까 만약에 어떤 시그널들이 그렇잖아요. 이 LTI 시스템의 아이겐 펑션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아웃풋을 쉽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discrete time LTI 시스템은
컴플렉스 넘버의 파워의 꼴로 되는 시그널이 모두 아이겐 펑션이 될 어떤 그런 느낌이 왔죠. 예, Z 트랜스폼이 아이겐 밸류고,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타임 LTI 시스템은 어땠어요? E to the complex number times t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모두 아이겐 펑션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 우리의 관심사를 예를 들면 continuous time이라면 continuous time 시그널 집합에서 the set of all GT 시그널이죠. 이 중에서 처음에 표시해 놓은 summation AK e to the SKT 이런 걸로 먼저 줄여본 거예요. 그랬다가 그런데 SK는 일반적으로 어떤 리얼 파트, 그 다음에 이미지너리 파트 이렇게 될 텐데, 시그마 K가 뭐 리얼이니까 양수, 음수 0 이렇게 되는데, 0이 아닌 이상은 이 시그널이 막 이렇게 T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서 발산하든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서 발산하든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일단 제껴 이러고 이거 날렸어요, 0으로. 그러고 났더니 이제 셋이 줄었죠. 요런 summation AK e to the j 오메가 KT 이렇게 되는 녀석들의 집합은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 각각을 보니까 어때요? e to the j 오메가 KT는 periodic 시그널이잖아요. 그래서 또 줄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continuous time이면서 periodic 시그널인 녀석들이 있을 거잖아요. 얘와의 교집합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x of t equals x of t 플러스 어떤 capital T for all t 요런 놈만 이제 잘 생각하기로 한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다고요? 특히 continuous time periodic 시그널이면서 square integrable한 것들의 집합은 소위 말하는 힐버트 스페이스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힐버트 스페이스는 어떻게 다룰 수 있다고요? 우리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와 매우 비슷하게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것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힐버트 스페이스가 그런 게 아니라, 힐버트 스페이스는 일반적으로 디멘션이라고 부르고 싶은 게 있다면 디멘션이 uncountably infinite 개가 있는데, 우리가 periodic 시그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측도론의 용어를 쓰자면 finite measure에서 이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0에서 t까지 길이가 캐피탈 T잖아요. 무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 카운터블한 넘버 오브, 예를 들면 뭐 베이시스 이런 걸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유클리디안 3디멘셔널 스페이스를 유클리디안 무한대 디멘셔널, 셀 수 있게 무한대 확장한 것 같은 그런 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그냥 스퀘어 인티그러블 하다고 해서 힐버트 스페이스긴 하지만, 스퀘어 인티그러블 한데 지금 피리어딕 시그널이기 때문에 얘가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유클리디안 n 디멘셔널 스페이스처럼 다룰 수 있고,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 오소고넬러티, 뭐 그람 슈미트 이런 거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로는 뭐냐면 피리어딕이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몇 개?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개의 컴플렉스 시누소이달 시그널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메가 제로는 2파이 오버 펀더멘탈 피리어드, T0라고 할까요? 네, T라고 해도 되고.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스토리였고,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원했던 거는 어쨌든 시스템과 관련해서, 그렇잖아요. LTI 시스템과 관련해서 요런 그림 하에서 ST면 HS e to the ST, 이게 H of S가 뭐라고요? 수학적으로는 H of T라는 이 LTI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시스템 디어리 입장에서는 시스템 펑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H of Z는 Z 트랜스폼, 임펄스 리스판스에. 그런데 저기서는 여전히 S, 컴플렉스 넘버 S, 컴플렉스 넘버 Z니까 다시 관심사를 좀 더 축소시켜서 이렇게 했죠. 피리어딕 시그널로. 예. 여기 자세히 보면 이 오메가 제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펀더멘탈 프리퀀시의 하모닉들이구나. 이런 피리어딕으로 이미 줄였구나. 그래서 피리어딕 시그널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피리어딕 시그널이. 이게 LTI고 컨티뉴어스 타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제일 처음에 배운 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에 피리어딕 시그널이 들어가면
같은 피리어드의 시그널이 나오죠. 맞는지 볼까요? 오른쪽에도 보면 요 K가 인덱스고 여기 보니까 오메가 제로라는 프리퀀시를 펀더멘탈 프리퀀시의 하모닉들이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가 2파이 오버 캐피탈 T라면 캐피탈 T를 주기라는 주기함수겠네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리니어 시스템의 아이겐 펑션, 아이겐 밸류 이걸 갖다 쓰면 어때요? 얘가 아이겐 펑션이니까 여기에 어떤 상수 붙은 게 들어가면 아이겐 밸류가 곱해지고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요 녀석에다가 아이겐 밸류가 이제 곱해져야 되는데 제가 전화를 안 껐더니 이상한 전화가 막 걸려오는군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앞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HSK e to the SKT sum over K 였잖아요. 근데 이제 SK에 해당하는 컴플렉스 넘버가 뭐예요? J, K, 오메가 제로잖아요. 그래서 SK 자리에 JK 오메가 제로를 넣어서 캐피탈 H of JK 오메가 제로 이렇게 쓴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앞에 코에피션트 AK가 그렇죠? 후리의 코에피션트죠. 후리의 시리즈 코에피션트 AK가 아웃풋의 뭐가 된다고요? 아웃풋의 후리의 시리즈 코에피션트 BK가 될 때 뭐가 곱해진다고요? 요만큼 시스템 펑션을 JK 오메가 제로에서 이밸류에이션 하는 값이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컴포넌트의 코에피션트가 요거였는데 이만큼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걸 게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당연히 컴플렉스 밸류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매그니튜드 생각할 수 있고 앵글 생각할 수 있죠. 베이스 앵글. 마찬가지로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도 똑같아요. 여기가 요 컴포넌트가 들어가서 그대로 나오는데 다만 아이겐 밸류가 곱해져서 나와야죠. 요 아이겐 밸류는 어때요? 지금 보면 우리 Z 트랜스폼에서 ZK가 원래는 뭐 어떤 R 곱하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됐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ZK에서 R을 1로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1이 되고 RK는 1이고 E to the J 오메가 K인데 오메가 K는 오메가 제로 K 오메가 제로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E to the J K 오메가 제로. 예, 여전히 이것도 컴플렉스 게인이고 매그니튜드, 베이스 앵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좀 헷갈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정리를 다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어떤 H of T라는 시그널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있으면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때요? 이 H는 컴플렉스 넘버를 도메인으로 가져요. set of complex numbers를. 그리고 컴플렉스 넘버로 매핑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특별히 이 S를 어때요? 이 컴플렉스 플레인에서 이거 real of S, imaginary of S 이렇게 잡았을 때 요 imaginary axis 상에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라고 할 때 시그마를 제로로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S 자리에 그냥 J 오메가 넣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게 요 놈이에요, 지금. 알겠죠? 그리고 특별히 후리에 시리즈 할 때는 어때요? 요 축에서도 어때요? 요 이밸류에이트 되는 위치가 뭐라고요? K의 오메가 제로. K는 여기서 정수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시스템 펑션의 이미지너리 액시스에서 오메가 제로 간격으로 샘플한 것만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인풋이 펀더멘탈 프리퀀시 오메가 제로를 갖는 피리어딕 시그널일 때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도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좀 지저분하게 써놨지만 잘 보세요. 이제 frequency response of an LTI system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의가 두 개 있어요. 위에 거는 continuous time LTI 시스템을 위한 frequency response의 정의고 아래쪽은 discrete time LTI 시스템을 위한 frequency response의 정의인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주어진 것은 LTI 시스템 with impulse response H of T예요. 그랬을 때 얘의 frequency response란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을 써놔서 막 순서를 바꿔놨는데 given an LTI system with impulse response H of T H of J omega defined as
integration of h of t times e to the minus j omega t dt예요. 그래가지고 오메가 함수가 되니까 if exists, 만약 이게 존재한다면 is called its frequency response. LTI 시스템의 frequency response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밑에 discrete time 시스템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LTI 시스템 with impulse response h of n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요걸 정의를 해요. h of e to the j 오메가. 그래서 hn이고 e to the minus j 오메가 n이죠. 이렇게 해서 만약 이게 존재하면 이것을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이 LTI 시스템의 frequency response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타임 도메인 상에서의 리스판스, 이름이 뭐였죠? impulse response. frequency 도메인 상에서의 리스판스. 사실은 이게 우리가 곧 정의하겠지만 푸리의 트랜스폼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 h of j 오메가는 그러니까 시스템 입장에서는 frequency response지만 그러니까 h of t라는 impulse response를 갖는 LTI 시스템의 frequency response지만 수학적으로 보면 h of t라는 t의 함수의 푸리의 트랜스폼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h of n이라는 시퀀스의 discrete 파라메타 푸리의 트랜스폼이에요. 우리는 타임이라고 하지만 그 파라메타를. 자, 그래서 이제 뭔가 frequency 도메인이라는 주파수 영역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뭔가 디스커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문제가 있어요. 여기도 제가 if exists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여기서 그렇듯이 존재 안 할 수가 있어요. 이 적분이라는 것은. 네. 그래서 given any ht, given any continuous time signal에 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이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수학 얘기니까 여기서는 h of t를 그냥 펑션이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네. 아무거나 안 되고 h of j omega exists if and only if h of t is absolutely integrable 이렇게 돼 있어요. 잠깐 어떤 펑션이 absolutely integrable 하면 좋은 일이 있었죠. 뭐였죠? 만약 그것이 LTI 시스템의 impulse response면 저게 바로 bounded input, bounded output이 되기 위한 그 시스템이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이었죠. 그래서 absolute integrability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노미 시스템 수업을 들었으면 absolute integrable 하다 뭐 이 정도 정의 그 다음에 이런 용어들은 이제 쓸 수 있어 주면 좋겠어요.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absolutely integrable 하면 모든 오메가에서 저 적분이 수렴을 해요. 해보면은 네.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어요. 네. 자, DT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쨌든 입력이 피리어딕 시그널일 때 이것만 해왔는데 본래 우리가 그 피리어딕이라고 관심사를 줄이기 전에 어땠어요? 바로 피리어딕 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summation ak e to the j 오메가 kt인 그런 경우들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도 사실 조금 전에 말한 식으로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내려가서 어디 있어요? 잠깐만요. 네, 너무 밑에 있나요? 네, 이렇게까지 내려가면 안 되니까. 네. 다시 제가 써보겠어요. 네. 그림을 그리면 간단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CTLTI with H of T가 있어요. 그러니까 impulse response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X of T가 summation AK e to the J 오메가 KT예요. K 오메가 0 T가 아니에요. 이 오메가 K는 서로 다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자, 아웃풋은 어떻게 되죠, 이제? 아웃풋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웃풋은 H, J, 오메가 K, AK, e to the J, 오메가 KT 이렇게 되죠. 맞아요? 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거는 피리어딕일 때도 되고 아닐 때도 되는 거예요. 자, 요걸 잘 기억을 해 놓고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은 자, 이제
자, 위에는 말은 나중에 읽고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입력 신호예요. 입력 신호가 가가지고 여기서 두 개로 나눠져서 여기서 카피가 된 거예요. 예, 실제로 말했지만 이게 만약 RF다 그러면 스플리터라는 걸 쓰는데 스플리터를 쓰면 이게 파워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했어요. 근데 카피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게 각각 지금은 CT-LTI 시스템 1, 여기는 CT-LTI 시스템 2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기 필터라고 이름이 붙어 있지만 그건 좀 이따 생각하고. 그래서 보면 이게 타임 축이에요. 이게 타임, 이게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요 입력 신호의. 그랬더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평균이 이렇게 변하는 와중에 그렇죠. 여기서부터 디비에이션이 이렇게 사인파처럼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간단히 얘기하면 저주파 사인파 더하기 고주파 사인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뚜 하는 데다가 뚜 하는 거 더해 놓은 그런 거죠. 자, 이렇게 됐어요. 이게 두 개가 커먼 피리어드를 이제 안 가져도 돼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피리어드가 아니어도 된다고 했어요. Not necessarily having common period이에요. 그랬을 때 요 CT-LTI 시스템을 통과하고 났더니 주어져 있어요. 지금 두 개가. 이렇게 나왔어요. 저주파 신호만 나왔어요. 요 아래에 있는 CT-LTI 시스템 2를 통과하고 났더니 요 고주파 성분만 나왔어요.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안 좋아요? 사실은 이게 그 마르코니가 여러분은 뭐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마르코니 이탈리아의 사업가죠. 그러니까 요즘 기준으로 하면 이 사람은 빌 게이츠나 아니면 스티브 뭐 이런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마르코니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그건 알고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왜 그러잖아요. 예전에 재단에 있던 모 임원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신임 교원일 때. 재단에서 교원들한테 바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이과가 있고 공과가 있잖아요. 이과학과가 있고 공과학과가 있는데 이과 쪽 교수들은 노벨상을 받아라. 노벨상을 받는 연구를 해라. 그럼 공과 쪽은 그랬더니 뭐 대박나는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서 뭐 제자들이 하든 본인이 하든 뭐 회사에 팔든 이런 걸 하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원로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노벨상에서 해방됐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이랬더니 조 교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당신 통신 전공 아니야? 네. 마르코니가 노벨 물리학상 받았어. 당신도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셔서 찾아봤더니 정말 마르코니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더라고요. 참고로 여러분이 그 러더포드라는 사람 알죠? 러더포드. 그 뭐 금바인가 은바인가 해놓고 전자 쏴가지고 왜 핵의 존재를 발견한 사람 있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교수로 하면서 무선통신 공부했었어요. 연구했었어요. 무선통신. 이 사람이 본래 이제 소립자, 핵 물리 이런 거, 그러니까 물리학자죠, 그렇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비유로 하면 이런 거예요. 통신을 전공하고 있는데 러더포드가 갑자기 artificial intelligence 이런 게 막 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잠깐 수학을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맨날 하던 최적화 얘기하고 있고 이러니까 좋아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뛰어들었어요. 좀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마르코니라는 인간이 나타나서 뭐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더포드가 그냥 나는 통신이나 하자 이러면서 예를 들면 통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러더포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러더포드가 통신 논문 썼어요. 옛날에 저 나이 때 젊은 나이에. 그러다가 역부족임을 느끼고 마르코니가 너무 잘해서 역부족임을 느끼고 그래 나는 그냥 물리나 하자. 그래서 이 사람이 원자 핵을 발견하고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물리학상을 못 받았어요. 이 사람은 화학상을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 해에 마르코니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절대로 우리 재단의 임원들께 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또 통신 전공하는 교수들 찾아와서 아니 마르코니도 노벨 물리학상 받았는데 당신도 받으라 이러면 이제 그렇죠. 부담이 더 늘어나요. 자, 마르코니 얘기를 왜 했냐면은 마르코니 때 문제가 이런 거였어요. 이제 사람 목소리 실어서 막 보내고 이런 거 시작했거든요. 무선 전시 실어서 보냈는데 그 전에만 하더라도 아무도 전 세계 이 태양계에 아무도 그 주파수 대역에서 라디오 웨이브 주파수 대역에서 뭐 신호를 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르코니가 만들어가지고 그냥 보내면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받으면 됐어요. 그랬는데 마르코니가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너도 나도 막 이제 마르코니의 특허를 교묘히 피해서 무선 전신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르코니 입장에서도 이 나라에 팔아먹었는데 저 나라에도 팔아먹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참고로 마르코니는 이탈리아 사람이었는데 당시의 실리콘밸리에 해당하는 영국에 와서 사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전통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도 나중에 사업을 하고 싶으면 괜히 한국에서 하지 말고 미국 가서 하세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요. 알겠어요? 예. 뭐 지금처럼 어버어버 해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말을 잘해야지 사업 자금을 모을 수 있죠. 마르코니는 영어를 빨리 배운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 방법이 뭐냐면은 이제 완전히 똑같은 주파수로 보내면은 뭐 분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서로 다른 주파수에다가 메시지를 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주파수의 사인파가 메시지를 서로 다른 메시지를 캐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인파를 캐리어라고 불러요. 알겠어요? 나중에 보면 반송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아마 물리 시간에 들었을 거예요. 제가 물리책 봤더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갖는 반송파에 A 나라의 무선 전신 싣고 B 나라의 무선 전신 실었어요. 근데 그래 봐야 어때요? 이 섞여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분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이 시작된 거예요, 실제로. 그전에는 뭐 모터 만들고 전기 만들고 이런 건데 실제로 필터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터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가정용 필터 어떤 거예요? 정수기 어떻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간단히 얘기하면 체가 있어가지고 그 눈이라고 하나요? 눈의 크기에 따라서 걸러내는 게 다른 거죠. 그게 필터죠. 예, 그래서 필터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위에 필터는 어때요? 고주파를 안 보내고 저주파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low frequency 시그널이 패스한다고 해서 low pass 필터라고 부르겠어요. 알겠어요? low pass 필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low pass는 이렇게 붙여서도 쓰고 대시를 써서 쓰기도 하고 이거는 high pass 필터. 알겠어요? LPF, HPF. 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도 있어요. BPF, Band Pass Filter.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내가 딱 원하는 곡인만 이제 통과하게 만드는 건데 좀 애매해요. 어디가 그러니까 아주 엄밀한 정의는 아닌데 로우 패스 필터는 당연히 로우 프리퀀시를 패스하고 하이 패스 필터는 하이 프리퀀시를 패스하겠구나 하고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이 말이 되죠. 맞습니까? 섞여 들어왔는데 로우 프리퀀시는 통과하고 하이 프리퀀시가 아래서 통과하고 나머지는 스탑 된 거죠. 그러니까 패스의 반대말은 스탑이에요. 여기서.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 어떤 나치 필터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건 밴드 스탑 필터라고 해요. 어떤 특정 밴드가 스탑 되도록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아까는 너무 명백했죠. 딱 두 개의 시뉴소이달 시그널이 더해졌는데 이제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시그널이 들어왔는데 어떤 밴드에서 필터링을 탁 했더니 이렇게 탁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요 시그널보다 저주파도 있고 고주파도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는 3개 이상이 더해져 있었던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 시그널도 로우 프리퀀시 시그널도 있었는데 걔들은 다 버리고 원하는 어떤 밴드의 시그널만 패스시키는 필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왜 좋으냐? 자, 이그젬플을 하나 들어줄게요. 오늘은 상당히 정성적이에요. 다행히. 예. 다음 렉처 노트는 또 몽땅 수학이에요. 예. 자, 이게 이제 제가 인터넷에 찾았는데 여기가 이제 주파수예요. 주파수.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는 목소리를 평균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느 주파수의 에너지가 많으냐 이런 것을 지금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대충은 알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그려봤더니 이게 한 30Hz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쪽이 많은 거예요. 여긴 적고. 그러니까 아주 저주파는 적은 거예요. 여러분들 뭐 3Hz짜리 목소리 낼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이게 3Hz 정도 진동해야 되는데 1초에 3번 정도 진동하게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3400번 정도 진동하는 거죠. 맞아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네,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대충 봤더니 잠깐만요. 제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쏘리
하여튼 대충 하면 여기 있어요. 여기 에너지가 이렇게 분포한대요. 예, 이렇게 분포를 한대요. 예,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한 요 30에서 300에서 죄송해요. 300에서 30kHz. 물론 이제 3.4kHz니까 이게 3400이죠. 예. 한 10배 정도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요 안에 대부분의 중요한 정보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정보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 그 집에서 쓰던 유선 전화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높은 주파수는 거의 다 필터링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아주 낮은 주파수도 필터링 해버리고, 특히 이 낮은 주파수에는 60Hz는 확실히 필터링 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정용 전력이 60Hz로 진동하는 교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붕 하는 소리가 들려요. 타고 들어오면. 그래서 대화에 방해가 되니까 얘 날리는 게 중요한 임무인 거예요. 그래서 요쯤 시작해서 요쯤 끝나요. 그러니까 30Hz에서 시작해서 3kHz에서 대충 끝나는데 어쨌든 뭐 여기서도 별로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스 밴드위스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저 안에 보이스가 다 있는 건 아니고 요 정도로 끊어요. 요 정도 끊어가지고 전송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 전화할 때 버스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누가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버스 지나갈 때 말할 때는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도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은 귀가 두 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 가지고 사실은 그 버스 신호를 서프레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버스가 내는 신호는 막 지나가고 이럴 때 예를 들면 더 낮은 주파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 핸드폰, 전화기가 통과시키는 것보다 더 높은 신호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귀는 실제로 한 20kHz까지 듣거든요. 20kHz까지. 그래서 여기 들리는 걸 이용해서 서프레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보를 날려버려 놓으니까 서프레스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 밴드위스를 줄여 놓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전화망을 이용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초기부터 이 전자공학, 사실은 이제 전기통신공학이죠. 예전에는 전기통신이라고 다 불렀고, 일본에서는 아직도 법령들이 다 전기통신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예. 이 전기통신학과라고 했었잖아요, 처음에. 처음에 미군정청이 왔을 때 뭐라고 돼 있었다고요? 전기공학과랑 전기통신공학과라고 했다가 전기공학과 사람들이 말이 되냐 그래서 전기를 날리고 한참 동안 통신공학과였어요. 그러다가 트랜지스터가 발명되면서 전자공학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70년쯤에 우리나라에서는. 자,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해서 들어오는 시그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이 프리퀀시 못 들어오게 하고 로우 프리퀀시 못 들어오게 딱 원하는 데만 들어오게 하는 이런 게 매우 중요한 이제 그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그런 LTI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게 매우 중요한 임무가 된 거예요, 우리한테.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드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다만 실제로 이런 시스템이 어떤 이제 프로퍼티를 가져야 되는지는 알겠어요. 어떤 프로퍼티를 가져야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어떤 LTI 시스템이 주어졌어요. 그랬더니 얘의 뭐죠? 이게 시스템 펑션을 J오메가에서 이벨리에이트 한 거. 뭐죠? 프리퀀시 리스판스죠. 근데 이 매그니튜드만 취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밸류드 펑션이니까 못 그리잖아요. 그래서 매그니튜드만 그렸어요. 그래서 이 LTI 시스템의 매그니튜드를 그렸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자, 이것은 대체로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로패스 필터. 맞아요? 여기가 낮은 주파수, 제로잖아요. 이게 높아지는 거고, 이쪽도 높아지는 거로 봐야죠. 그렇잖아요. 네. 높은 프리퀀시죠. 네. 이거 낮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높은 프리퀀시예요. 네거티브 쪽으로. 네. 그러니까 리얼 넘버의 크다 작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대충 말하면 요 정도가 패스밴드의 프리퀀시 영역이 되고 요 정도가 스탑 밴드의 프리퀀시 영역이 되는 거고 요런 거를 트랜지션 밴드라고 해요. 네. 그리고 RF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많이 써요. 이게 LTI 시스템인데 이렇게 물결을 3개 쳐요.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오는. 네. 그 다음에 로우 패스일 때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만 이렇게
취소선을 안 긋고 위에 두 개는 취소선을 그어요. 이게 로패스의 심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아 이런 뜻이구나 하면 돼요. 참고로 어떤 자동차는 여러분 그 외에 자동차에 환기구 있잖아요. 거기 보면 나오게 바람을 나오게 안 나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요 슬라이드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버튼에 저런 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 환기구가 있잖아요. 이렇게 밑에 이게 다이얼 같은 게 있는데 이쪽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은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어요. 네, 잘 찾아보세요. 차마다 다르니까. 저게 일종의 만국 공통 심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다른 Continuous Time 필터가 있어요. LTI 시스템이 있는데 얘의 Frequency Response Magnitude. 참고로 이거를 Magnitude Response라고 해요. 시스템의 Magnitude Response. 알겠어요? 그러니까 Frequency Response Magnitude Response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얘는 High Pass Filter라고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High Frequency라고 하면 다 패스 하잖아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심볼 또 그려놨죠. 제가 네모 박스 이렇게 하고 물결 3개, 아래 2개는 취소선. 그럼 제일 위에 있는 게 하이니까 하이 패스 필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LTI 시스템이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이게 오메가 축이죠. 프리퀀시. 요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에서 요렇게 큰 값이 나오고 요 매그니튜드 리스판스가 나머지는 다 작거나 0이에요. 이러면 대충 여기를 패스밴드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밴드 패스 필터의 매그니튜드 리스판스가 되겠어요. 그런데 일부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잠깐만요.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하이 패스 필터인데 왜 양쪽이 다 패스를 해야 되냐? 한쪽만 패스하면 안 되냐?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H of T가 이렇게 본 거예요. 리얼 밸류드 시그널 인, 리얼 밸류드 시그널 아웃이라서 임펄스 리스판스도 리얼인 경우로만 한정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컴플렉스 밸류드 시그널 인풋, 컴플렉스 밸류드 시그널 아웃풋이고 컴플렉스 밸류드 임펄스 리스판스를 허용하면 정말 이렇게 생긴 것도 디자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로 포지티브로 큰 쪽만 패스하는 것도 디자인할 수 있어요. 심지어 로 패스도 있잖아요. 로 패스도 예를 들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어떤 오메가 제로인 이런 것도 디자인할 수 있어요. 컴플렉스 밸류드 시그널 임펄스 리스판스를 허용하면 밴드 패스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칭적으로 나타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된 거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리얼 인 리얼 아웃이면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에서 본 것과 관련이 있어요. 뭐죠? 푸리에 시리즈 할 때도 뭐였어요? 시그널이 리얼이면 그 푸리에 코에피션트들이 어떻게 돼 있었죠? 칸주기 시메트리칼했죠. 기억납니까? AK와 A-K가 칸주기 페어였잖아요. 그러니까 매그니튜드가 똑같죠.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을 다음 렉처 노트 8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렇게 매그니튜드가 지금 여기서 매그니튜드 리스판스가 이븐이잖아요. 당연히 리얼이죠. 매그니튜드니까 이게 이븐으로 그려놨잖아요. 이건 사실은 H of T가 리얼이라고 가정하고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리얼이 아니라도 이븐은 될 수 있지만 리얼이면 반드시 이븐이에요. 알겠어요? 임펄스 리스판스가 리얼이면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는 반드시 이븐 펑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성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 필터에 대해서 배웠어요. LTI 시스템이고 필터인 거 배웠어요. 그런데 다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생겨 있으면 어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여기인 거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인 거는 이만큼 게인이 챙길 거고 여기 있는 거는 게인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매그니튜드 면에서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는 했고 그 다음에 요 나치 필터 얘기를 아까 안 했는데 나치 필터는 특별히 굉장히 어떤 예를 들면 뭐 60Hz 이게 F라고 합시다. 오메가 안 쓰고 마이너스 60Hz 이런 데서 예를 들면 이게 매그니튜드 리스판스가 J2파이 F라고 쓸게요. 네. F로 헤르츠로 썼으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의 0이 되게 여기서 지금 시메트리컬하다고 보세요. 이번 펑션이라고. 이렇게 되면 어때요? 입력이 예를 들어서 여기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들어올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파워 라인에서 들어오는 그 부하는 시그널이 들어온다고 해보세요. 그랬을 때 그게 서프레스가 되겠죠. 나머지는 다 통과되고. 이런 거를 나치 필터라고 해요. 이렇게 생긴 게 나치죠. 나치 필터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때는 요 네로 밴드긴 하지만 밴드 스탑 필터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BSF 이렇게 안 불러요. 잘. 예.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밴드 스탑 필터입니다. BSF 뭐 이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나치 필터라는 말을 쓰면 오히려 잘 알아들어요. 여기도 밴드 스탑 이퀄 나치 이렇게 써놨잖아요. 네, 밴드 스탑 필터 또는 나치 필터라고. 자, 그래서 우리 정성적으로 이제 필터라는 거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LTI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판스와 관련이 있구나 이런 걸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만들죠? 시간을 돌립시다. 자, RLC 컴포넌트는 발명이 됐어요. 그렇죠? 자, 이제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RLC 컴포넌트와 그다음에 뭐 증폭기 같은 거는 뭐 없었다고 해요. 근데 RLC 컴포넌트 가지고 여러분이 필터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보이스 밴드니까 한 300에서 3kHz 정도만 통과시키는 필터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하면 여러분 네, 커패시턴스 몇 마이크로 페럿 인덕턴스 몇 헨리 뭐 저항 몇 오음짜리들을 주시면 제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되나요? 안 되죠. 그렇죠? 사실은 그게 되나요? 그게 되라고 회로 이론 배웠는데 혹시 되나요? 아니에요? 다 까먹었어요? 예.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이 시간에 또 할 거예요. 뒤에 잠깐 나와요. 아주 자세히 다루진 않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는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거는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대체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임펄스 리스판스가 주어졌어요, 시스템에. 그럼 여러분이 주파수 영역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이제 대충 알 수는 있어요. 맞아요?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를 보면. 다만 주의할 것은 매그니튜드 리스판스에는 페이스 앵글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일부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했을 텐데 한번 봅시다. 여기서 frequency selective filter라고 불렀어요. 참고로 frequency selective의 반대말은 frequency flat이에요. 네. 그래서 frequency selective냐 frequency flat이냐 필터가를 구별하는 것은 요 magnitude response가 모든 frequency에 대해서 일정하면 frequency flat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좀 내로하게 줄여서 특히 아예 frequency response 자체가 magnitude뿐만 아니라 frequency response 자체가 어떤 constant일 때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얘기해요. frequency flat filter 또는 어떤 때는 all pass filter라고도 불러요. 네. frequency flat filter 또는 all pass filter라고 부르는데 이게 narrow sense 협의로는 narrow sense로는 어떻다고요? 저게 frequency response가 어떤 constant for all 오메가예요. 아이고, 엉뚱한 걸 눌렀네. 예. 그리고 좀 넓은 의미로는 wide sense라고 하죠. 넓은 의미로는 frequency flat 또는 all pass라는 얘기는 뭐냐면 magnitude response가 모든 오메가에서 constant이면 frequency flat filter 또는 all pass filter라고 해요. 그리고 이걸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모두 frequency selective filter라고 해요. 그러니까 magnitude가 평평하지 않으면 다 frequency selective예요. 주파수 선택적인 필터다. 그러니까 어떤 frequency에서는 magnitude가 푹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입력이 그 주파수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으면 확 줄어들겠죠. 또 다른 frequency에서는 magnitude response가 확 올라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분은 boost up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평평하지 않은 것은 다 frequency selective filter라고 하고 우리 뭐 배웠어요? low pass, high pass, band pass, 뭐 band stop 또는 notch 이런 거 배웠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기호도 대충 배웠어요. 로 패스는 어떻게 한다고요? 물결 치고 이렇게 두 개 긋고, 하이 패스는 이렇게 물결하고 위에다가 하고, 예. 밴드 패스는 이런 세 물결에서 위에 두 개를 아래를 지우고, 밴드 스탑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스탑 이렇게 맞습니까? 예. 자, 다 좋은데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이제 뭐 이해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다 보면 요 페이지 지금 보세요. 이게 로 패스 페이지고 이게 하이 패스 페이지고 이게 밴드 패스 페이지인데 이게 위에는 컨티뉴어스 타임 LTI 시스템이 로 패스일 때, 하이 패스일 때, 밴드 패스일 때의 매그니튜드 리스판스 티피컬한 걸 그려놓은 건데 아래는 다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그려놨어요. 자, 이건 CT LTI고 이거는 DT LTI에서 로 패스 필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CT, 여기는 DT. 여기서 밴드 패스에서도 위에는 CT, 아래는 DT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그런데 밴드 패스 뭐 그림이 말이 돼요. 그렇죠? 밴드만 패스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하이 패스인데 뭐야 이거? 뭐죠? 왜 여기 또 있어요? 얘는 뭐죠? 이게 점점점이면 얘랑 같다는 건데 그 다음에 아니 로 패스라면서 여기도 패스하고 여기도 패스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마음 같아서는 소크라티브를 써서 한번 답을 써보세요 하고 싶은데 오늘도 자제하겠어요. 자, 왜 그렇죠? 왜 그럴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주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시그널이 있다고 합시다. discrete time 시그널. 이거 x1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정의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n 플러스 1n이 이제 나올 텐데 이렇게 계속 정의를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 얘는 주기가 n인 discrete time 시그널이면서 맞아요? 얘는 펀더멘탈 피리어드도 n인 거고 얘는 주기가 n인데 이제 더 빨리 캐피탈 N 될 때까지 얘는 어떻게 보면 단위원을 두 바퀴 도는 거죠. 얘는 세 바퀴, 얘는 몇 바퀴예요? 얘는 n 플러스 1바퀴인 것 같지만 어떻다고요? 사실은 한 바퀴 도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x1 of n을 자,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DT LTI 시스템이고 얘가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이렇게 갖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출력은 뭐가 되겠어요? 출력 Y1은 얘를 어때요? 이 오메가 자리에 얘로 이밸류에이션을 해야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나와야죠. J 2파이 오버 N N 플러스 1N. 그런데 얘는 어때요? 얘는 사실 2파이 오버 N의 N과 같죠. 그럼 얘가 그대로 들어갔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e to the j 2파이 오버 N e to the j 2파이 오버 N의 N 이렇게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얘랑 같아야 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요 discrete time LTI 시스템의 frequency response는 주기 함수겠구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2파이가 주기니까 이게 0에서 이 값이면 2파이에서도 이 값이어야죠. 마이너스 2파이에서도 이 값이고. 맞아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주파수를 높여가면서 생각할게요. 자, 여기 패스예요. 지금 로 패스를 디자인해요. 그래도 언젠가는 줄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까지 똑같이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게 만약에 리얼이면 H of n이 리얼이면
얘는 지금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는 시메트리컬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까지 사실은 채운 거죠, 제가 플랫하게. 근데 주기가 2파이면 뭐예요? 얘를 카피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러면 이미 다 말해버린 거네요. 뭐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은 이거예요.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는 하이 프리퀀시가 파이예요. 그래서 최고로 높은 프리퀀시가 파이 플러스 2파이 k예요. 그러니까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2파이 한 거죠. 2파이 한 거죠. 그러니까 하이스트 프리퀀시가 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게, 자, 여러분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e to the j pi n이란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이거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이거 n을 쭉 바꿔봐요. 0부터 1, 1, 1,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중에서는 가장 빠른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 1, 1, 1, 1. 말이 됩니까? 네. 그래서 하이스트 프리퀀시는 스탑이 돼 있고 로이스트 프리퀀시인 0, 2파이, 마이너스 2파이 여기 점점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얘들이 패스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필터는 디스크리트 타임 무슨 필터라고요? 로우 패스 필터. 자, 그럼 마찬가지로 자, 아래 디스크리트 타임 봅시다. 자, 여기가 하이스트예요. 알겠어요? 여기가 로이스트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이거야말로 하이 패스 필터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든 다음에 카피해서 붙인 거죠. 맞습니까? 자, 밴드 패스도 볼까요? 지금 밴드 패스는 다 안 그려졌지만 왜냐면 이거 오메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만 그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로이스트, 여기가 하이스트, 여기가 하이스트죠. 맞아요? 그러니까 로우와 하이 사이에 어떤 밴드에서 패스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밴드 패스죠. 참고로 여기를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걸 숙제로, 시험 문제로 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다음은 리얼 밸류드 임펄스 리스판스 H 오브 리얼이라고 강조했어요. 리얼 밸류드 임펄스 리스판스 H 오브 N을 갖는 DT-LTI 시스템의 매그니튜드 리스판스의 일부를 그린 것이다. 그림을 완성하시오. 이렇게 한다면 어디를 그렸겠어요? 예를 들면 여기만 그려준 거예요. 여기만 이렇게 해서 여기만 그려주고는 레인지는 예를 들면 마이너스 2파이에서 2파이까지 그리라고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은 리얼이니까 프리퀀시 리스판스의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는 even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카피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요거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것 같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짓궂게도 이렇게 그려줬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그려야죠. 맞습니까? 시메트리컬하게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요게 이제 한 주기잖아요. 얘를 카피를 떠야죠. 그러면 이번에는 요렇게 요렇게 가야 되겠죠. 맞나요? 파이니까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주의하세요. 그래서 아래에 보면 디스크리트 타임 필터들의 매그니튜드 리스판스가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건 뭐다? 프리퀀시 리스판스라는 이 컴플렉스 밸류드 펑션 자체가 주기가 2파이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밴드 패스 필터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앞에서 로우 패스 필터와 하이 패스 필터를 배웠잖아요. 이 두 개를 시리얼 커넥션을 해요. 캐스케이드 연결을 해요. 캐스케이드는 이렇게 연쇄된 폭포를 얘기하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 WCH, WCL이 있는데 참고로 보통 WC 할 때 C가 이게 cut off예요. 잘라내다. 그래서 cut off frequency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요게 매그니튜드 리스판스예요. 로패스의 로패스 필터의 cut off frequency가 오메가 서브 CL이고 그 다음에 하이 패스 필터에서도 어떤 것 이상만 통과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하이 패스 필터의 컷오프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WCH라고 했어요. 하이 패스니까. 아시겠죠?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로우 패스 필터의 컷오프를 더 높게 잡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겹쳐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제로고 여기가 WCL
얘가 WCH, 마이너스 WCH, 얘가 마이너스 WCL. 다 리얼 밸류드 인, 리얼 밸류드 아웃인 리얼 밸류드 임펄스 리스판스를 갖는 걸로 합시다. 왜냐면 사람 보이스 이런 거는 전기 신호 다 리얼 밸류드 시그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만들죠, 여러분이? 실제로 이렇게 로패스, 하이패스 안 만들고 그냥 공진 회로를 쓰면 되죠. 그러면 공진 주파수 근처에서만 높게 튀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회로 이론 시간에 배운 가장 기본적인 밴드패스 필터였어요. 공진 회로. 어떻게 하면 되죠? 기억납니까? 어떻게 했었죠?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패럴렐로 뭐 연결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입력으로 가고 여기다가 출력으로 땄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았던가? 네, 제 생각에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쪽에 인덕턴스가 L, 이쪽 카패시턴가 C면은 공진 주파수가 뭐 어떻게 나왔었죠? 기억 안 나요? 네, 제 기억에 F가 뭐 루트 LC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찾아보세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서킷으로 그러니까 RLC 컴포넌트들, 뭐 OPMP도 필요해요. 앰프들은 보통 다 필요해요. 하지만 어쨌든 리니어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리얼라이즈한 어떤 RLC 서킷으로 디자인하면 이렇게 스무드하게 나오죠. 모든 커브가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도. 그런데 많은 경우에 아이디얼라이즈드 된 또는 아이디얼 필터들을 가정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왜 오른쪽 빌딩에 사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왼쪽 빌딩에 있는 사람 보고 야, 이런 기능을 하면 매우 좋을 것 같아. 만들어 봐. 하는데 제가 매우 성의 있는 사람이라면 리얼리스틱한 필터 리스판스 다 생각해서 주겠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줘요. 야, 여기 필터 이렇게 컷오프 C로 만들어서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만들기 어렵죠. 근데 심지어 이것까지 떼버리고 줘요. 이거 만들 수 있나요? 참고로 예전에는 우리가 오랄 테스트로 대학원 석사 입시를 했는데 이때 한 교수님이 짓궂게도 이런 걸 많이 물어보셨어요. 아이디얼 로패스 필터는 구현 가능한가? 뭐 이런 걸 물어보셨어요. 답은 아니에요. 아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나중에 보면 임펄스 리스판스가 어떤 뭐 컨스탄트에 싱크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나와요. 해보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H of J 오메가가 즉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이렇게 아이디얼 하잖아요. 높이가 딱 1이에요. 매그니튜드도 아니에요. 그냥 프리퀀시 리스판스예요. 알겠어요? 매그니튜드 리스판스가 아니에요. 지금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1, 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딱 이렇게 나와요. 어떤 알파, 싱크, 베타 T. 그러면 이걸 그려보면 임펄스 리스판스를 여러분이 느끼는 게 있죠. 자, 우리가 코젤러티를 통신하는 사람들은 많이 안 다룬다고 했지만 뭐 다룰 수 있는데 LTI 시스템 코젤러티를 임펄스 리스판스를 이용해서 타임 도메인 상에서 by inspection 눈으로 그냥 바로 확인하는 방법은 뭐다? 여기에 제로가 아닌 게 있는지 보는 거죠. 제로가 아닌 부분이 한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not 코젤이에요. 그래서 못 만드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이디얼 로패스 필터는 못 만들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죠? 앞에 제가 이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앞에서 푸리에 시리즈 할 때라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딜레이를 줘요. 그러니까 얘를 딜레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t0만큼 딜레이를 주면 어때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물론 수학적으로는 얘가 계속 가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싱크가 사인 나누기 뭐 파이 t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사인이 계속 오실레이션하고 파이 t는 영원히 제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있지만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t0가 충분히 크면 여기는 무시해도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h를 딜레이를 주면 이게 시간이 t0만큼 나중에 뿅 하고 나타나니까 딜레이를 준 거죠. t-t0. 얘는 거의 코잘이에요. approximately 코잘. 그러면 얘는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지만 여기서 discontinuity가 있죠. 그렇죠? 수학적으로는 right continuous 여기 칠하자. right continuous 여기 칠하자. 잠깐만. 칸죽이 시메트리컬이라고 하더니 여기도 칠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소리 할 거예요. 근데 말했지만 discontinuity가 있는 데서는 어느 쪽이 칠해졌냐 어느 쪽이 뚫렸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시노미 시스템에서는. 나중에 확률 시간에서는 right continuous로 다 하는 게 편해요. 알겠어요? 기억을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불행을 좀 덜어주려고 다음 학기에 그 302 수업을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저는 시노미 시스템만 계속 할게요. 뭐 이렇게 주장하려고 했더니 그냥 302를 하래요. 그래서 확률 랜덤 프로세스 전자수학 A죠. 그것도 제가 강의하게 됐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 아이디얼한 거는 이런 디스컨티뉴어티가 있거든요. 디스컨티뉴어티가 있으면 RLC 서킷으로 사실은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프락시메이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론하는 사람들은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 그냥 가정하는 게 수학적으로 다루기 깔끔해서 많이 써요. 그러면 이때는 트랜지션 밴드라는 게 없죠. 여기 그렇잖아요. 보통 패스 밴드와 스탑 밴드 사이에 트랜지션 밴드, 천이 구간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 다음에 컷오프도 딱 하나만 있으면 되죠. 이렇게. 왜냐면 여기서 경계가 결정 나니까. 그리고 여기다 또 마이너스 해놨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게 리얼 필터. 사실 이게 리얼 이븐이잖아요. 얘가 리얼 이븐이에요. 지금. 그러면 얘도 리얼 이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곧 배울 거예요. 어디서 보던 거랑 계속 비슷하죠. 리얼 이븐이면 리얼 이븐이다. 여기서 들은 것 같은데. 자, 디스크리트 타임에서의 아이디얼 필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어요. 그렇죠? 어디가 하이스트 프리퀀시라고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이렇게 봐야 돼요. 나머지는 얘의 카피일 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이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아이디얼 로 패스 필터의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그려봐라. 그럼 이렇게 그려야 돼요. 먼저 마이너스 파이 잡고 컷오프 프리퀀시 마이너스 컷오프 플러스 컷오프에서 1 이렇게 잡고 딱 이렇게 끈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파이고 요만큼이니까 여기 2파이 표시하고 여기 마이너스 2파이 표시한 다음에 얘를 그대로 쉬프트해서 이렇게 그려줘야죠. 얘를 또 쉬프트해서 이렇게. 아시겠어요? 네. 페이즈는 그릴 필요가 없다. 하이패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디얼 하이패스 필터예요. 아이디얼. 위에는 continuous time, 아래는 discrete time. 참고로 여기서 이게 WC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WC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리얼이라서 그렇지 이게 리얼이 아닐 때는 여러분이 좀 이상한 거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지 않을게요 굳이. 근데 어쨌든 간에 다시 얘기하지만 어떻게 그리라고요?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항상 주의해야 돼요. 이렇게 그어 놓고 여기가 하이스트다. 자, 하이패스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얘를 옮기면 이 부분이 여기 나타나는 거죠. 이 부분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아이디얼 밴드 패스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디얼 밴드 패스에서는 로어 컷오프와 어퍼 그렇죠? 컷오프 네. 다 표시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도 어떻다고요? 요 사이에서 여길 그리고 그렇죠? 리얼로 하니까 그대로 뒤집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옮기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어요? 지금은 여기랑 여기랑 간격이 비슷해서 뭐 어떻게 그래도 상관없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다음은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의 프리퀀시 리스판스 일부를 그린 것이다.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한 8등분 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렸어요. 1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머지 어떻게 완성해야 되죠? 말했지만 요 마이너스 있잖아요. 요까지 먼저 그려야죠. 아이디얼이고 리얼인 리얼라고 생각하니까 마찬가지로 낸다. 어쨌거나 얘를 뒤집어야죠. 그대로. 지금 좌우가 달라서 그런데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옮기니까 이쪽 어떻게 돼요? 이만큼 띄워놓고 이렇게 가야죠. 주의하세요. 이 부분을 막 옮긴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얘는 뒤집고 이 전체를 2파이씩 옮기면서 카피한 거예요.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복잡한 거 해보자고요. 좀 복잡한 거. 자, 이렇게 생긴 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냐면 x가 인풋이에요. xn이 인풋이고yn이 아웃풋인데, 자, 요런 difference equation이라고 하죠. 이거를 difference equation을 꼴로 나타난 discrete time LTI 시스템이에요. 네. 자, 그런데 현재 타임을 n이라고 할 때 현재의 아웃풋을 현재 인풋과 미래의 인풋, 과거 인풋의 아리스메틱 에버리지로 나타낸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얘는 아이디얼은 아니지만 로 패스에 가까워요? 밴드 패스에 가까워요? 아니면 하이 패스에 가까워요? 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 건 뭐예요? 프리퀀시, 리스판스의 매그니튜드인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를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구해야 되고,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구하려면 뭘 해야죠?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해야죠. 그래서 임펄스 리스판스를 이렇게 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 델타 오브 n 자리에, x 오브 n 자리에 델타 오브 n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자, 이제 임펄스 리스판스는 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빵빵빵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머지는 0. 얘의 자,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이제 구하는데 정의가 이거였어요. 정의가. 맞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h of z에서 z에다가 e to the j 오메가 이밸류에이션 한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매그니튜드, 그러니까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주기함수인 것은 이것만 봐도 가능한 게,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이 h of z라는 것을 유닛 서클 상에서 이 오메가라는 각도 상 요점에서 이밸류에이션 한 거예요. 이게 e to the j 오메가잖아요. 컴플렉스 넘버에서.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z 트랜스폼을 단위원 상에서 이밸류에이션 한 게 프리퀀시 리스판스예요. DT LTI 시스템의. 그러니까 당연히 2파이 돌고 나면 같아야죠. 맞아요?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 숫자 그대로 대입해서 여기 넣으면 이 서메이션이 3개의 썸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제가 이런 거 고치는 거 잘 하라고 했죠. 여기서는 눈치가 있어야죠. 얘랑 얘랑이 어때요? e to the 플러스 j 오메가와 e to the 마이너스 j 오메가니까 2배의 코사인이죠. 요거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이거 굉장히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써서 그냥 그려봤는데 이게 지금 절대값 없어도 되죠. 이게 리얼 이분이잖아요. 다만 매그니튜드를 하면 어때요? 사실은 요 아래쪽에 있는 거죠. 이렇게. 얘 뒤집어 올리는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붙였어요. 어쨌든. 자, 이렇게 봤는데, 자, 이게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로 패스에 가까워요? 하이 패스에 가까워요? 밴드 패스에 가까워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highest frequency pi 마이너스 파이. 나의 관심사는 요 구간 이렇게 보라고 했죠.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로이스트에서 1이에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쭉 떨어져요. 근데 다시 올라가긴 해요. 사실 이건 좀 애매해요. 로 패스라고 할까? 아니면 요 지점에서 나치라고 할까? 애매하죠. 하이 패스라고 부르기에는 하이도 패스하지만 로우를 더 많이 패스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대충 얘기하면 로 패스 필터예요. 대충 얘기해서. 알겠어요?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뭐 너무 간단한 이런 토이 프로블럼을 가지고 이렇게 전문가가 뒤로 가는 나를 이렇게 하기 쉬운데, 여러분을 이제 전문가로 순식간에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좀 제너럴라이즈를 했어요. 지금 그 다음에 하나 미래 하나 과거가 아니라 이번엔 이렇게 해보겠어요. 자, 보세요. 이 서메이션은 여러분 잘 알듯이 인덱스를, 서메이션 인덱스를, 베리어블을 k라고 할 때 마이너스 nm 하면 어떻게 돼요? 몇 개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n부터 마이너스 n 플러스 1 해가지고 0 지나서 뭐 m까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m 더하기 n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맞습니까? 네. 더하기 1, 쏘리. 큰수 빼기 작은수 더하기 1이죠. 네. 큰수 빼기 작은수, 마이너스 플러스 더하기 1. 그렇잖아요. 1부터 2까지 숫자가 몇 개 있어요. 1과 2 하면 두 개가 있잖아요. 빼면 1밖에 안 되지만 더하기 1이죠. 그래서 여기 더하기 1이 있어요. 네. 그럼 뭐냐면 아까는 3개를 에버리지 했는데 이제는 n 더하기 m 더하기 1개를 에버리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만 현재 타임이 n이라고 할 때 요거는 과거죠. 그래서 뺐으니까. 그렇잖아요. 과거 m개, 미래 n개, 현재 1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얘 임펄스 리스판스 구할 수 있죠. 맞아요? 그냥 델타를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정의를 쓰면 되는데 그랬더니 또 요놈이 나왔는데 처음 할 일은 뭐죠 이게? 등비급수의 부분합이구나. 등비수열의. 이거 잊지 말아야죠. 그렇죠? Z 트랜스폼 할 때 자주 나와요. 등비수열의 부분합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1 공비분의 초항 곱하기 1 빼기 공비의 항수승 해서 쓰면은 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요 나온 것에서 요 스텝으로 넘어가라고 했어요. 제가. 예. 이거 꼭 해보라고 했어요. 시험에 낼 거예요. 예. 그래서 해보면 매그니튜드 리스판스가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는 어떤 필터예요? 그럼 또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디스크리트 타임이고 어디가 로이스트? 0. 어디가 하이스트? 파이. 리얼인 리얼 아웃이니까 사실 여기만 봐도 되죠. 여기만 보면 DC 근처에서는 패스하다가 거의 패스 안 하죠. 이거야말로 로패스 필터 아니에요? 맞아요? 참고로 이건 합이 33일 때 더 커지니까 더 급격히 떨어지죠. 맞아요? 참고로 이거는 그러니까 이 n, mn이 뭐 양수든 없으면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돼도 돼요. 그러니까 과거 32개, 미래 0개 이렇게도 다 더하면 이거 되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자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식시장에서 홈 트레이딩 시스템 같은 데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그 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주가라고 해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30일 평균선 그리는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탁 하면은 뭐 쭉 뭐 이런 거 하나 그려줘요. 그 다음에 뭐 100일 평균선, 뭐 180일 평균선 뭐 이런 거 하면은 버튼 누르면 이렇게 뭐 그려주거든요. 이거예요, 이게. 딴 게 아니에요, 그냥. 과거의 30일을 평균 내가지고 로패스 필터 만들어서 뭐예요? 입력 신호 넣어서 그려준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로패스 필터죠. 점점 더 높은 프리퀀시에 막 빨리 변하는 건 없애주고 천천히 변하는 것만 보여주는데 우리 시스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래 적당히 숫자를 정하면 적당히 그렇죠 적당한 데서 잘리겠네 그렇잖아요. 잘린다의 정의가 이거 대비 뭐 예를 들면 뭐 10분의 1 되는 데라고 하면 컷오프가 여기서는 이쯤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쯤 되니까 컷오프 프리퀀시가 점점점 작아질 거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해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가든가 어디 대구에 가든가 해서 대전에 뭐 교보문고를 갔어요. 예를 들어서 가가지고 주식 코너를 갔어요. 요즘 뭐 땅은 안 되는 것 같고 아파트는 샀다가는 쫄딱 망할 것 같고 주식이 최고다. 코인도 갔어 이러면서 봤더니 막 이렇게 주식 뭐 분석하는 기법 가르친다면서 30일 평균선과 100일 평균선이 크로싱 하면은 뭐 그때 사고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보면 무슨 느낌 들어요? 예. 제가 이것도 지금 녹화해서 올릴 거라서 차마 한국말로 crazy라는 단어를 쓰고 싶진 않지만 정말 한국말로 crazy. crazy예요. 그렇잖아요. 필터 뭐 왜 아이디얼 로패스 필터를 안 써요? 아이디얼 로패스 필터에 가깝게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저게 크로싱하면 뭘 사라는 둥 하는 건 그냥 경험적으로 자기가 그때 샀더니 잘 되더라지 다음에도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뭐 학교 채널에도 보면 머니투데이 뭐 한국경제 뭐 하나 보면 요즘은 많이 줄었는데 옛날에 보면 이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도 하지 말라고 하세요. 자 어쨌거나 그리고 이렇게 원 디멘셔널 시그널뿐만 아니라 이런 이미지 같은 투 디멘셔널 시그널들도 예를 들면 엣지 디텍터 우리 지난번에 만들었었죠. 요거 엣지 디텍터죠. 기억납니까? 이거를 호리젠탈, 버티칼 이렇게 어플라이 해서 할 수 있는데 엣지 디텍터는 어떻게 했어요? 엣지 디텍터는 해보면 알겠지만 여기 엣지 디텍터 해놨어요. 당연히 하이패스겠죠. 엣지라는 게 팍 빨리 변하는 데를 찾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엣지 디텍터는 이렇게 하이패스 프로퍼티를 가져요. 완전히 로우를 컷하는 건 아니지만 하이로 갈수록 어쨌든 매그니튜드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통과시켜 보면 이렇게 된대요. 요 그림을 그렇잖아요. 엣지 디텍터를 통과시키면 이렇게 된대요. 물론 그 다음에 다시 인핸스한 엣지에다가 그림을 포개해 넣죠. 보통은 구별하기 좋게. 여기서도 뭐 마찬가지로.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로패스 하이패스를 호리젠탈 버티칼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면 이런 그림이 이게 버분이죠.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냥 이렇게 된다.
참고로 저는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은 잘 안 해봤는데 요즘은 데몬스트레이션, 데모를 하려면 이미지를 가지고 뭘 많이 해봐야 돼서 이번 학기에 새내기 연구 참여도 이거 이미지 가지고 뭘 하는 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공부하려고. 그래서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는. 네, 이번 주는 쉬고. 여기서도 이제 요 배 모양 사진인데 요거를 하이패스, 로패스를 뭐 해봤더니 뭐 이렇게 되더라. 2디멘셔널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싱을. 네. 그래서 어쨌거나 렉처 노트 7은 이렇게 끝냈어요. 상당히 정성적이었지만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요거 뭐 몇십일 평균선 하는 게 도대체 뭐였는지. 예.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이퀄하게 안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무빙 에버리지라고 하거든요. 참고로 여기 나오는 용어들은 좀 여러분이 그래도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뭐 non-recursive discrete time filter라고 돼 있는데 이거 recursive는 나중에 다시 나올 거라서 지금 몰라도 되는데 무빙 에버리지 하는 것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마음이 급해서 시간이 다 되다 보니까 네, 요 무빙 에버리지 하는 것은 저 같으면은 과거로 갈수록 더 웨이트를 작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판스가 지금 일종의 이런 거잖아요. 현재 하나, 둘, 셋, 넷 해서 뭐 m개, m개죠, m개. 현재 그다음에 과거 1, 2, 3, 4에 대해서 웨이트 주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0부터 뭐 m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요 경우는 32가 되고 요게. 저 같으면 이렇게 줄 것 같은데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그래서 1, 그다음에 어떤 감마 제곱 뭐 이렇게 해서 무한히 이 얘기는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주식시장에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마 값에 대해서 그런 필터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예? exponential low pass filter with 감마 0.9로 했더니 어떤 차트가 나왔고 0.4로 했더니 나왔는데 이 두 개가 크로스팅 할 때 주식을 사면 대박이 납니다. 뭐 이런 말 하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무빙 에버리지 평균선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이 필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왜 익스포넨셜로 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 뭐 즐거운 시간이었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수정했던 거 있잖아요. 요거 죄송해요. 이거 반드시 수정하세요. 알겠어요? 네.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저게 파이나이트 인터벌인 한 주기상에서 저런 인클루전 프로퍼티가 성립하지 여러분이 모든 플러스 S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인 펑션에서는 앱솔루트 인티그러블 한 게 뭐 스퀘어 인티그러블 하면 앱솔루트 인티그러블 하고 이런 거 없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그거는 왜 없는지는 여러분이 x의 p승분의 1 그 함수만 보면 알죠. 그렇죠? 그게 1부터 정의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1부터 무한대로 하면은 엑스포넌트가 올라갈수록 좋죠. 1보다 커지면 무조건 수렴하죠. 근데 1이 되고 1보다 작으면 무조건 발산하잖아요. 근데 0, 1 사이에서는 또 거꾸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함부로 인클루전 릴레이션을 말할 수 없는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주기함수를 얘기했기 때문에 파이나이트 메저 안에서 정의한 거예요. 파이나이트 메저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뭐 나중에 우리가 확률 시간에 할 때랑 되게 비슷해요. 확률 할 때는 저 인클루전 프로퍼티가 성립해요. L1이 L2를 포함하고 L2가 L3 포함하고 쫙 아름답게 나와요. 알겠어요? 네. 자, 여기까지 합시다. 다들 수고하셨고 어쨌든 월요일날 시간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본래 계획대로 하면 제가 월요일날 이거를 눈썹을 휘날리면서 진도를 나갈 텐데 얼마나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 나가는 게 목표고 렉처 8까지가 일단은 텐터티블리는 시험 범위예요. 근데 다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어쨌든 일단 공부는 해두세요. 미리라도 봐두든가. 자, 질문 있는 학생들은 질문해 주시고요. 없는 학생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합시다.